자, 이런 상황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구속기로에 이제 섰습니다. 이르면 내일 국회에서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죠. 만약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이어지게 되고요. 법원 판단에 따라서 이제 구속 여부도 결정됩니다.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내일 당당하게 임하실 계획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내일 뭔 날이지? 모레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좀 여쭤보실 것 같은데요. 그날 보세요. 어떤 입장인지. 그날 보면 되지. 체포동의안 포기하시겠다는 입장은 똑같으신 거죠?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한겨레 21에서 최근에 보도가 나왔는데 그 필리핀 사업 가지고 좀 외압 행사했다는 내용이 그것도 사실 무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또 입장 올렸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 핵심은 이겁니다.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이게 이 수사의 첫 출발점이었죠. 그런데 특검은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청구서에 통일교와 결탁한 국정농단이라고 적시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순히 정치자금 수수를 넘어서는 중대 범죄로 특검은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요, 권성동 의원 측에서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본인이 원래 쓰던 휴대전화를 새 전화기로 교체했다라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이걸 또 증거인멸의 우려로 특검팀은 보고 있어요. 권성동 의원이 지난 2018년도에 구속 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불체포 특권도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글쎄요, 휴대폰을 교체하고 삭제했다.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정황으로 읽히나요? 일단 검찰에서뿐만이 아니라 법원에서도 휴대폰을 변경했다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에 있어서는 굉장히 크게 보는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그것도 방어권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증거인멸로 보는 게 더 맞습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로 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성동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은 돈을 받은 적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통일교와 결탁한 국정농단이다라고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한학자 총재의 발언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그 통일교의 세계본부장 윤 씨가 지금 의원을 만났고 권 의원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권 의원도 만난 것을 인정하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에 사진을 찍어놓은 것은 또 윤 씨의 배우자인 이 씨가 찍어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한학자 총재는 최근에 본인은 전혀 그런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특검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아산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통일교 내에서의 상황 이런 것들을 지금 특검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수사 능력이 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특검 측에서는 권성동 의원을 향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더욱더 짙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까지 언급하고 나섰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왔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의혹 외에 추가 의혹이 또 제기됐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의혹에 대해서 직접 지시를 한 내용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필리핀 차관 사업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적극 개입을 했다는 의혹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차관 사업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거는 정적 탄압을 위한 정치쇼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서 이 의혹이 있는 차관 사업 당장 중지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 세금 7천억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필리핀에 있는 농촌의 모듈형 교량을 건설하는 그 사업에 우리나라 돈 7천억을 빌려주는 건데요. 근데 작년 2월만 하더라도 기재부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리 350개가 다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동시 관리가 어렵고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섣불리 나서려 하지도 않는다. 그 이유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10월에 갑자기 입장이 180도 바뀝니다. 그 과정 속에 최상목 기재부 부총리에 대해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지금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 혈세, 국민 세금으로 7천억을 빌려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스톱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결론을 들여다보고 만약에 문제가 없었다면 진행이 되겠지만 아마도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말씀하셨다는 거는 보고를 받았을 때 이건 더 의혹이 있다는 게 아니라 사실로 좀 확인되는 부분이 좀 더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거라고 봐서 저는 적절한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뭐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 이외에 추가로 또 그렇죠. 수사 대상이 그렇죠. 의혹이 발생을 한 셈이죠. 자, 정치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지는 코너 오늘의 주요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라이브 플러스로 이어가겠습니다.